하루아침에 지금 날치기로 날벼락으로 지금 남친에서 입양된 놈이 내가 뭘 감동받을 게 있어요. 그래서 없다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금장 배우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시죠? 네, 즐거운 연휴 기간이지만 저의 스토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오늘은 강제 입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입양의 문제를 아마 디테일하게 지금 증언하는 것은 제가 최초 아닌가요? 북한에도 입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양이 얼마나 날치기식으로 입양이 진행돼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저희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의 입양은 엄연하게 제가 어떠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너무 어린 시기였고, 그리고 부모님들과 서로 합의하에서 진행된 입양이었다면, 오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입양은 5개월만 있으면 성인이 될 이제는 의사표현이 정확한 제가 왜 하루아침에 납치가 돼서 강제 입양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북한 내부의 제도하고도 문제가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스토리를 들으시고 북한 내부의 입양의 문제, 특히 고아들의 문제, 그들이 이러한 고아들이 어떤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한 이슈를 정확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제 입양 전 상황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 시간에 그렇게 제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네, 좀 진짜 힘들게 이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할 때마다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울보라는 걸 지금 다 거진 광고를 하는 것 같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절대로 울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제가 제 출생의 비밀을 다 알게 됐습니다. 다 안 이후에, 알게 된 이후부터, 그때부터 제 입양이 뒤에서 몰래 진행된 걸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입양되기 전 1992년 10월, 11월 그경이었어요. 가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가을, 겨울 그 시기를 기억하는데, 그때 그 연대 그 군의소장네 집에서 제가 그렇게 쇼크한 사건, 그리고 오빠하고 내 대화가 범상치 않은 얘기니까 이 군의소장이 여단 그 연대 정치부에다가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 보고를 직접 받은 사람이 저희 양아버지, 당시 연대 정치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마 양아버지가 이 문제를 그때부터 노렸나 보더라고요. 오빠한테는 내가 걸핏하면 계속 오니까 가만 내버려두라 이래서 그때 당시 오빠를 중대에다 안내를 보내고, 오빠가 연대 경비소대에서 경비분대장으로 오빠가 일하게끔 근무하게끔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청진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그래도 또 찾아올 게 오빠밖에 없잖아요. 오빠한테 또 왔어요. 설날이라고. 꽤 왔는데 그때 정치원이 그 연대 지부 군간식당에서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밥 그때 먹이면서 저보고 어떻게 된 사연이니까 왜 지난번에 와서 그렇게 오빠를 죽이에다 칼까지 패들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말 그때 못 믿어서 그랬고, 지금 누구하고 사냐, 할머니하고 고모하고 산다 이랬더니 알겠다고. 그리고 그때 그냥 간단하게 저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정치위원이 그날 그 사건을 듣고서는 그래도 오빠 많이 봐줄라나 보다 이러고서 내 나름에 또 흔들거리며 또 나와가지고 오빠하고 또 그날 외출까지 시켜서 경성 장마당에서 나와서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둘이서 그때 외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때 오빠하고 좀 즐거운 시간 보냈댔습니다. 그리고 난 그냥 청진에 올라갔어요. 그게 전부였거든요. 제가 정확히 그게 바로 93년 설, 92년 10월 말 11월 초에 그 사건이 일어났고, 내가 내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93년 1월에 바로 양아버지가 내가 오빠 부대에 갔을 때 나를 잠깐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양된 시기가 언젠가 93년 3월 1일이었습니다. 3월 1일이 첫 계약하는 날이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이후에도 할머니하고 고모가 계속 고모부까지 올라와서 저를 구박하는 건 계속 이어졌고,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들 나가라고, 난 당신들하고 안 산다 이래가지고 그 입양 사실을 알은 다음에 내가 막 도끼 들고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고모부가 그때 또 저희 집에 와서 뭘 또 돌보시고 또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민반에서 저를 보호한다고 할머니하고 저를 띄워넣은 사건, 당시 그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양아버지가 그때부터 제 사는 동네에 와서 그 조회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나 이 상황을. 그리고 당시 청진시 신안구역에는 저희 아버지가 당비서 하다가 돌아서 가셨기 때문에 그 당 학교를 함께 졸업한 아버지 가장 친한 지인이 당시 신안구역당 근로단체 비서를 했습니다. 탈북민분들은 그 직책이 어느 정도로 권한이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청진백화점 부기장을 했기 때문에 청진백화점 당비서 지배인이 학생들 선물이 다 나오는데 다 똑같은 거 안 주고 제 거는 제일 예쁘고 제일 질 좋은 거 항상 따로 내고 따로 줄 정도로 저를 그렇게 또 보살펴 줬습니다. 집은 비록 제 혼자 쓰고 있지만 실제 보살펴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명절날이면 근로단체 비서가 자기네 집까지 직접 데려다가 저를 밥 먹이고, 그리고 근로단체 비서가 5개월 있으면 93년도 8월이면 제가 학교 졸업하니까 5개월 있으면 학교 졸업하니까 졸업하고 니 어디에 가고 싶은지 니 가고 싶은데 대라. 무조건 거기 다 알려주마. 당비서 백화점 당비서 지배인은 졸업하고 무조건 백화점 와라. 니 먹고 사는 건 백화점에서 다 책임져서 니 키워주마. 양쪽에서 이미 저에 대한 미래를 다 담보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한 이후에 지금 내가 어디 갈지 내가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 더 좋은 데 갈지 내가 고민해보겠다. 그리고 얘기하고 한 상황이고, 당비서한테도 판매원으로 아직 정식 간다는 얘기도 안 했고, 근로단체 비서한테도 졸업증 받은 다음에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돌격 때 얻은 지원 여기에 다 내 이름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신안구역 안에서는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고모하고 할머니가 저를 괴롭히지만 않으면. 저 상황은 그 상황이었는데 3월 1일날 오전에 학교 갔다가 딱 내려오니까 점심에 오전에 학교 가서 수업 마쳤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헤어지면서 오후에 학습반 과외학습해서 그래 너네 집 오후에 한 3시까지 갈게 2시까지 갈게 이러고 얘기를 하고 점심 먹으러 집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갑자기 보따리가 이만하게 쌓여있습니다. 제 앞에. 이게 뭐예요? 이랬더니 할머니하고 고모가 또 내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들어와 있냐고 나가라고 이랬더니 보따리가 갑자기 쌓여지면서 이 집 내놓을 거라고, 그리고 너 입양 갈 거라고. 그래서 뭔 말이냐고, 나도 모르는 입양이 어떻게 진행되냐고. 근데 보니까 거기에 군관 1명하고 하전사 1명 해서 군인이 2명이 와 있는 거예요. 이상해서 어디서 왔냐고, 오빠 부대에서 왔냐고, 오빠 부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난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보니까 정치부 지도원하고 그 양아버지 운전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고모는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내 서류가 이미 경성에 다 갔답니다. 모든 게. 나의 모든 게 지금 경성에 다 갔답니다. 그리고 나보고 이 자리에서 지금 입양 가라는 거예요. 아 싫다고. 안 간다고. 근데 5개월 있으면 지금 졸업하는데 왜 남의 집 가서 눈치밥 먹냐고. 싫다고 안 간다고. 누구한테 왜 가야 되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 자리에서 무조건 입양 가야 되냐. 그 다음에 머릿속이 있어야죠.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화장실이 왜 화장실을 내가 머릿속에 냐면 화장실이 집안에 없고 이게 공동 아파트라서 아파트 그 아래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도로 하나만 건너가면 엄마네 백화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만 들어가면 저는 거기에다 구조 요청하면 살 수 있거든요. 입양 안 가도 되거든요. 고모가 내가 어려서부터 하도 이 도망다니는 걸 잘하니까 고모가 그걸 저를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고모가 화장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군인들이 2명이서 짐 들고 저를 데리고 고모부 할머니까지 5명이 지금 저를 포위해가지고 저를 그 차 안에다 실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모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 생각해서 처신 잘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내 머릿속에 내 나름의 생각에 야 니들이 입양 보내다 내가 갈 줄 아니? 도망치면 끝이야. 어느 산골 벽지에 갖다 놔도 뛰쳐나오는 거는 나 자신 있거든요. 근데 차 타고 가는 거 보니까 이게 오빠네 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빠 부대에 왜 왔지?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저를 그 집에다 턱 내려놨는데 그날 무조건 자래요 거기서. 그 집이 어느 집인지도 모르고 누구네 집인지도 모르고 일단 그날 저녁에 잤어요. 저녁 늦게 내가 하도 가면서 고집 쓰고 막 이 과정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그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정치현인 거예요. 그리고 정치현 와이프, 양엄마, 그 다음에 그 아이들, 언니, 자식 2명. 그래서 내가 이제 어리둥절해서 이러고 쳐다보니까 나는 정치현 내 집에 임시 잠깐 거처해서 내가 또 어디 다른 데 입양 가는 줄 알았거든요. 나를 입양하는 사람이 정치현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아침부터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거라고. 지가 지금 나를 키운다는 말도 직접 안 했어요. 이제부터 이 집에서 살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왜 사냐고. 난 내 집이 있다고. 엄마 아빠 준 집이 있다고. 유일하게 엄마 아빠가 준 유일한 유산이라고. 나 그거 지켜야 된다고. 나 그거 지켜야 이제 그 집에서 엄마 아빠 죄를 지낼 수 있다고. 거기에서 한 오전 반나절 동안 그 사람하고 싸웠어요. 양아버지하고. 나는 부모님 유산 지켜야 된다. 엄마 아빠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유산 집이다. 그때 당시 그 집은 저희 개인 집이었거든요. 국가재산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아버지 직장이나 엄마 백화점이나 누구도 와서 그 집을 내놓으라는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지키고 있다가 오빠 온 다음에 그 집을 물려주고 오빠 장가 보내고 난 시집가면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집이 있어야 일단 부모님 제사도 그 집에서 지낼 수가 있잖아요. 부모님 제사를 어디서 지내겠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때 양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때 나와 근데 하는 소리가 네가 나중에 청진에 오게 되면 청진에 와서 살 때 그때 지금 집보다 더 좋은 집을 내가 주지. 그 가구보다 더 좋은 걸 내가 해주지. 거의 못 해주겠냐. 저를 입양할 때 그때 그랬거든요.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이 말 때문에 제가 나중에 탈북을 최종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납치돼가지고 거기 내려왔는데 그때 양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때 자고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네가 이렇게 안정이 돼야 오빠가 군사복무 잘한다. 근데 돌아가신 어머니 유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오빠 군사복무 꼭 만기를 채우게 해라. 그거는 네가 꼭 도와야 된다.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요. 돌아가기 전날 거진 유언처럼 계속 중간중간 이 말 저 말 하시면서 계속 오빠 이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오빠는 군사복무 꼭 제대하게 돼야 된다. 그래야 오빠는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살 수가 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오빠가 군사복무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 된다. 엄마가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빠가 군사복무 만기를 무조건 채워야 된다. 이거는 저도 목표였어요. 근데 양아버지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오빠를 생각해서 군사복무 잘해라. 그 다음에 여기서 도망치겠다는 그 생각이 갑자기 내가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고민을 하냐. 첫째, 내가 도망을 치게 되면 이 사람이 오빠 부대 연대 정치원이에요. 그 압박이 오빠한테 안 가겠어요. 결국은 고모가 나를 차에 태우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오빠를 생각해서 처신 잘해라 라는 이 말이 결국은 이 말이었던 거예요. 오빠가 저한테는 인수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차 이게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학교 온 거예요. 친구들이 난리 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애가 지금 오후에 과외반 온다 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저희 담임선생하고 저희 학급장하고 제일 친한 친구 그날 오후에 같이 공부를 하자고 했던 친구 3명이 내려왔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야 하루아침에 이렇게 통보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네 원래 그런 애 아니잖아. 선생이 고모네 집하고 나하고의 그 갈등을 그때 알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오빠 부대에 간다고 해도 아무리 결석을 해도 선생한테는 꼭 말하고 갔거든요. 집에 있는 게 조금 힘들다. 오빠 배고프니까 오빠 보러 갔다 오겠다. 이러고 내가 항상 오빠 부대에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없이 사라지는 애가 아니라는 거 선생들도 알아요. 담임선생이 알고 그 다음에 저희 친구는 네 오후에 학반 오겠다 해놓고 니 갑자기 입양이라 이게 뭔 소리야. 알았어? 니 알고도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배신감이 느껴온 거예요, 이 친구는. 그리고 이 3사람이 왔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납치돼서 왔다. 근로나제 책임비서하고 백화점 당비서한테 난 납치돼서 강제 입양 왔다고 니 좀 가서 전해라. 내 이 말 할 수 있겠냐고.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모든 후가의 문제는 저희 오빠한테 다 가는데 유일하게 저희 어느의 관계가 그때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더욱 돈독했습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거진 개 고양이처럼 엄청 싸웠댔어요. 어머니들이 원래 그렇게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나 부모님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저는 오빠밖에 몰랐고, 오빠도 유일하게 할머니나 삼촌 보고 내가 당신들하고 결별했으면 했지 내 동생하고 결별 안 한다. 그 아이는 영원한 내 동생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 오빠가 지금 내 때문에 이제 오빠한테 모든 압박이 다 가야 돼. 오빠는 만기 복무 아직 채우려면 아직도 한 7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내가 입을 다물은 거죠. 미안해, 갑자기 오게 됐는데 그날 올 줄은 몰랐어. 조금 사전에 알기는 알았댔어. 이러고 내가 그날 거짓말하고 그 사람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진짜 밤마다 울었어요. 밤에 자는 게 자는 거 같지 않고 계속 눈물 흘리고, 틈만 나면 그 앞에 나오면 부대 바티, 부바티 있거든요. 그 옥수수밭 안에 들어가서 나 오는 건 누구한테 안 보이려고 내가 혼자서 계속 울고, 거기 들어가 안 나오고. 그 일주일 동안 집에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구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양엄마라는 사람이, 아, 얘 이 혈압 올려서 이게 못 봐주겠다. 이렇게 다 큰 애를 입양해서 키운다는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그때 양엄마는 그 제 입양을 상당히 반대했더라고요. 그때야 저도 알았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쨌든 사람은 왔고, 이제는 뭔가는 이제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애가 지금 완전히 구석이 틀어박혀서 자기한테 협조도 안 해주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이러고 부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결국은 나를 학교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학교를 저를 보냈는데, 학교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간지 이제는 학교 다니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또 적응이 되는 거예요. 학교 갔다가 딱 들어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러고서 다시 쭉 나가려니까, 아니 나가지 말라고, 니 때문에 이 사람들 완 거라고. 이 사람들 뭐냐고 했더니 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 집에 3월 1일 날 내가 가서 3월 한 20일 좀 지나서 한 달이 좀 안 됐을 때 그 기자들이 몰려온 거로 제가 압니다. 한 달이 안 돼서 몰려왔는데 그 기자들이 와서 저하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아, 입양돼서 감동받은 게 뭐냐라고 물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하루아침에 지금 날치기로 날벼락으로 지금 납치돼서 입양된 놈이 내가 뭘 감동받을 게 있어요. 그래서 없다고 이랬더니 형은 와갖고 그 옆에서 지켜보더니 나를 갑자기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그 부엌 뒤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가더니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먹은가 봐라고. 네 집에서 쫄쫄 굶는 거 여기 데려다가 밥 잘 먹여놓으니까 네 먹은가 봐라고. 말 바로 하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라고. 그리고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 순간에 눈물이 뚝 나왔댔어요. 그게 17살 때는 했는데. 결국은 저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라는 인질이 있었기 때문에. 오빠를 위해서는 내가 최대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제가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를 몰아넣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울지 않는다 했는데 또 눈물 나오네요. 결국은 그렇게 돼서 그날 취재를 하고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 4.25 맞으면서 한 달 만에 갑자기 양엄마 막 저고리 챙겨입고 양아버지 정복 챙겨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네끼리 어디 갔다 오더니 양아버지가 김정일 감사문 받았답니다. 감사문장은 저한테 안 보여줬어요. 네, 감사문 내용에 훌륭한 당일꾼이라고 김정일 이렇게 집에 소환되랬다고 하더라고요. 1993년 4월 25일 훌륭한 당일꾼입니다. 김정일. 딱 이 침필소환을 개인이 직접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양복지 12벌 감을 이렇게 그건 내 앞으로 선물이 내려온 건데 저 그거 만져도 못 봤어요. 양엄마 알아서 다 처리하고. 저 시집갈 때도 그 양복지 뭐 단 한 개도 안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강제 입양이 마지막 김정일 감사문까지 화려한 장식으로 마감됐습니다. 북한의 입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 입양이라는 문제 이슈들 제가 보면서 본인의 의사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북한에 제대로 된 입양이 정말로 제 개인의 의사가 단 1분이라도 단 1초라도 단 한 글자라도 반영이 됐더라면 제 인생은 달라졌겠죠. 그렇게 군복무 10년 기간 죽을 고비 넘기면서 그 사경을 헤매면서 있는 동안에 저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제가 강제 입양된 사건 그 스토리를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 땅에는 권력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여러분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김정아TV 많이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쭉!